자, 우리 개념생 교재 87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부등식 볼게요. 자, 지수부등식의 풀이는 지수방정식과 마찬가지야. 자, 지수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풀었지? 다시 정리할까? 지수방정식은 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를 갖게? 밑을 갖게. 그치?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밑을 갖게 했더니 지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결국 위치 갖다 주면 지수끼리 갖다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1차 또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도 생각하라고 했어? 밑이 문자나 식으로 돼 있으면 밑이 뭐인 경우도 생각하라고 했다. 1이 되는 경우 생각하라고 했죠. 왜냐면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1로서 똑같아지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라고 했어. 그치? 밑을 통일했는데 밑이 식이랑 문자야. 따라서 그러면 그 값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를 갖게? 자, 잘 쓰이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지수를 갖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fx 또 지수가 fx로 둘이 같아졌어. 그럼 당연히 지수가 똑같은데 전체가 똑같으려면 그 밑이 똑같아져야겠죠. 역시 예외적으로 못 생각했어.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이에요.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A의 영승도 1, B의 영승도 1이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뭐라? 치환해서 풀어라라고. 그렇죠? 반복되면 치환해서 풀어라. 치환하면 반드시 뭐 챙기고요? 범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치환해서 푼 방정식의 흔히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면 과감하게 버려 주시는 거였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활용 문제, 응용 문제들도 등장을 했었어. 자, 지수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가장 기본은 뭐야? 밑을 갖게. 그래서 밑이 이렇게 같아졌어. 이렇게 됐다 이거죠. 다만 이제 방정식과 다른 점은 방정식은 등호가 전제하고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전제하잖아. 부등호는 뭐가 전제? 방향이 있는 거거든. 그지? 그 방향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밑이 크기에 따라 달라진 거죠.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이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정의 옆자리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죠. 지수가 지수 자리의 정의잖아. 정의 옆자리잖아. 여기에 큰 게 들어갈수록 그 함수값도 커지니까 결국은 큰 놈이 지수도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일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무슨 말이야? 지수 자리에 큰 게 들어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는 거고요. 더 크다는 얘기는 지수가 또 어떻게 되냐 오히려 작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어서 요거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치?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부등식에서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는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로는 뭐였다? 역시 반복되면 뭐 하겠고요? 수환하겠죠. 지수를 갖게 하는 경우는 부등식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밑의 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밑의 크기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늘 하듯이 경우를 둘 다 나눠서 다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죠. 혜린아, 그러면 지수 방정식 안 해도 이해되죠 그러면?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돼 있어. 좌변은 9x이고요. 부변은 3의 x 플러스 2제곱이야. 밑을 얼마나 맞출 수 있겠어? 3을 맞출 수 있겠네.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2x이 될 거고 3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밑을 같게 만들면 이제 지수끼리 떼야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어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가버렸지? 자, 2분의 1과 4분의 1이야. 밑을 뭘로 맞출래?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로 맞출게.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의 제곱에 넣으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죠. 2랑 2x 플러스 1랑 곱해야 되니까. 자, 기수끼리 빼야 돼. 3x 빼기 1, 4x 플러스 2. 근데 이번에는 위치 어때?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부동한 방향을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3.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동한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그 다음 옆에 35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경우, 즉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당연히 치환한다. 자, 보자. 9의 x제곱이고요. 3의 x제곱 뭐예요?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죠. 그럼 3의 x승이 반복이 되는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치환하면 뭐 쓰라? 그냥 자동으로 붙여야 돼. 범위가 따로 없으면 t는 0보다 크겠죠. 왜?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니까. t는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와. 자, 바꿔놓을게요. t제곱 빼기. 자, 3x승이 t니까 3의 1승 남죠. 3 곱하기 4에서 얼마? 12t 더하기 27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9, 3, 27 띵띵 두근의 사이니까 t는 뭐하고 뭐 사이? 3과 9 사이가 되겠고요. 치환해서 원래 거 돌려야지. t 자리에 뭘 넣어주면 3x 그러면 3은 3의 1승 9는 3의 2승 역시 위치 같아졌죠. 지수끼리만 떼라고요. 근데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뭐지 이게? 4분의 1. 좀 센스를 발휘해보자. 밑에 얼마나 맞출래? 얘는 2분의 1 제곱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2분의 1 되잖아. 마침표가 뭐가 있어? 2가 보이지? 아, 요만큼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의 x승으로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이 반복되는 거네. 그럼 2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여전히 t는 0보다 크다 보면 없겠죠. 자, 4분의 1 제곱은 2분의 1 x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t제곱. 요거는 2t 4, 2 따라서 t는 큰 거보다 크고 t는 작은 거보다 작아요. 근데 t는 0보다 크니까 어때? 이거 버리셔야겠죠. 이거만 풀어야겠네? 자, t자를 원래 끄집어놓자. 2분의 1의 x승은 4보다 큽니다. 또 새로운 치수 분형식이 만들어졌죠. 무엇을 갖게? 밑을 갖게. 자, 2분의 1의 x승은 자, 4는 2분의 1의 몇 승하고 같아? 제곱하면 4분의 1. 그 역수가 4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됐지?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 바뀌는 거잖아. 2의 제곱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밑이 1보다 작죠. x랑 마이너스 1을 놓는데 부동 방향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바뀌어준다. 물론 어떻게 해도 괜찮아? 선생님 저는 밑을 그냥 2로 바꿀래요. 그럼 너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쓰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너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다 그대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똑같이 나올 거야.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없어. 밑을 뭘로 바꿀지는 자기 선택이니까. 다만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부도 방향 바뀔지 안 바뀔지만 확실하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방정식을 연습하고 나니까 어때? 분원식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밑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지 말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36번 볼게. 끝나. 36번. 자, 다음 분원식을 푸세요 되는데 이번엔 어때? 미지수 x가 밑과 지수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야. 미지수 x가 밑과 지수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자, 밑이 어때? 각게 맞춰졌죠. 선생님 아까 풀시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지수를 갖게 하는 경우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밑을 갖게 하는 경우인데 밑에도 x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경우야. 뭐 묻는 거야? 자, 밑이 같아졌으니까 첫 번째 지수끼리 비교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수끼리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이제 풀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야? 성우야, 뭐가 문제야?
지수랑 지수끼리 비교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에이,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위치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잖아. 좀 전에 문제는 위치 2다 또는 뭐 2분의 1이다. 눈에 딱 보이잖아. 1보다 큰지 아닌지. 근데 지금 위치 얼마나 같아져 있으니까 x로 같아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얘가 1보다 큰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돼? 둘 다 놓고 푸는 거라고. 아, 그럼 첫 번째는 위치 1보다 크다 가정해보자. 그럼 당연히 분호 방향 밖에 안 바뀌겠죠. 2x는 4보다 커. 따라서 x는 얼마다? 2보다 크다. 이 범위 안에 찾는 거니까 이게 다 된다. 오케이?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럼 x는 어때? 0과 1사이죠? 0과 1사이다. 그럼 어때? 4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5하고 부도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x는 4보다 작고요. x는 얼마다? 2보다 작다. 이게 답이야? 아니지. 범위 나누면 이런 거는 공통범위 마지막에 쓰셔야겠죠. 0과 1 사이와 저거 사이 2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뭐가 되니? 0과 1 사이가 되겠죠. 수있으면 그려보면 되겠죠? 끝이야? 아니지. 하나 더 남았지. 민서 뭐 하나 남았니? 밑이 같아졌어. 그럼 지수끼리 크기 비교해야 되겠지만 밑이 뭐인 경우 생각해봐야 돼? 1이 된 경우 생각해봐야지. 근데 밑이 1이 되면 생각을 해봐도 돼. 별 의미가 없죠. 밑이 1이면 어차피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서 같아 클 수가 없죠.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누어서 다 보는 거야. 1인 경우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1인 경우까지도 나눠서 보니까 1일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럴 때는 당연히 좌변 노면이 똑같아지니까 너는 하나. 그럼 결국 뭐야? 얘와 얘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지? 따라서 해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이 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치? 수학에서는 모르면 어떻게 해? 다 해보라잖아. 모르면 경우 나눠서 다 해보라. 자, 이번에도 보자. 밑이 얼마나 같냐? x로 같아졌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부도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1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야. 근데 최종적으로는 1보다 클 때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얼마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가 되겠네. 됐어요? 두 번째는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럼 부도 방향 바꿔주니까 x제곱 빼기 3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x는 마일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 역시 뭐야? 이 보면 찾아야겠죠. 마일보다 작다는 안 들어오겠죠? 양수적이니까 3보다 크다, 0부터 1보다 크다.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봐버리네. 김 빠진다, 그치? 세 번째는 뭐야? x가 밑이 1일 때 1이고 1이니까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차분하게 나눠주시면 돼. 차분하게. 그래서 밑에 미지수나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밑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범위를 직접 쪼개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활용 문제 이제 보고 우리가 각자 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그리고 루감수 들어가서 할게. 자, 활용 문제는 결국 내가 뭐 해야 돼? 부등식을 만드셔야지.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 장씩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에 60%만큼 차단이 되는 거야. 100만큼이 들어오면 60만큼 차단되고 얼마큼 통과하는 거야? 40만큼 통과하는 거야. 맞지? 필름 붙이면 처음에 100이 들어오면 60 차단되니까 얼마큼 들어오는 거야? 40만 통과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였어. 그러면 40 들어온 빛이 또 얼마? 그럼 60%만큼 날아가는 거죠. 그럼 40%만큼 들어오니까 40의 40%는 얼마? 16만큼만 통과하겠죠. 이런 식으로 필름을 통과할 때마다 유리를 통과한 빛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일정 비율로. 그게 그랬더니 처음 양이 얼마 되는 62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몇 장 붙여야 되냐 물었어요. 자, 선생님 처음 빛을 100으로 자꾸 풀었잖아. 근데 처음 빛이 100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처음 빛을 내가 A라 잡으면
한 장 통과할 때마다 60% 차단되면 40%만 통과한다는 얘기야. 10분의 4 얼마? 5분의 2지. 5분의 2A만큼만 통과하겠죠. 5분의 3A만큼 튕기고요. 차단되고. 다시 한 장 더 더하면 5분의 2AA 5분의 2만큼이 또 차단되겠다. 통과하겠죠. 통과할 때마다 이전 빛의 양의 5분의 2만큼 통과될 거라고요. 그러면 한 장 통과할 때 5분의 2A고 두 장 통과하면 5분의 2의 제곱 A가 되는 거고 한 장 더 통과하면 또 5분의 2가 곱해지겠죠.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몇 장인지 물었죠. 몇 장? X장을 붙이면 된다라고 하면 5분의 2의 몇 승? X승 A가 되겠죠. 맞니? 처음 빛의 양이 A면 한 장 통과할 때마다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씩 곱해질 테니까 X장을 총 지나고 나면 통과한 빛의 양은 5분의 2의 X제곱이 될 거야. 그게 처음 양의 625분의 16. 처음 양의 625분의 16이니까 625분의 16A가 되겠죠. 이해가 문제네. 그치? 그럼 A는 어차피 양쪽에서 약분돼 사라지니까 의미가 없구나. 그럼 뭐 이런 지수 부등식이 만들 수 없죠. 밑을 통일하자. 좌변이 5분의 2니까 우변도 가만 살피니까 5의 4제곱 2의 4제곱이네. 아 그러면은 5분의 2의 4제곱이야. 밑이 같아졌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아요. 부도 방향 어떻게 되니? 바꿔지네. x는 4 이상. 최소 몇 장? 4장. 간단하지? 한 번 더 볼까? 밑에. 자 밑에 유제 37-1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세워주세요. 중고거래업체에서는 중고물품의 거래 가격을 정할 때 이 중고물품을 최초 구매 시점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얼마씩 25% 1년 지날 때마다 25%씩만큼 낮추어서 정한다. 그럼 처음 물건이 100만 원이면 1년 지나면 얼마 되는 거야? 75만 원 되는 거야. 25만 원 낮추니까. 25% 낮춘다는 얘기는 처음 가격의 몇 퍼센트? 75%만큼 가격이 설정된 거죠. 맞니? 그럼 결국 25가 얼마야? 4분의 1이면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이 얼마 되니? 4분의 3배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또 1년 지나면 그 또 가격의 또 4분의 3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최초 구매 가격이 얼마? 1024만 원인 물건이 있어. 그게 몇 년 지나면 얼마 되는 거야? 243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몇 년? 몇 년? X년. X년. X년이면 자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야? 1024만 원에다가 4분의 3만큼이 되겠죠.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제곱이 되겠죠. 3년 지나면 세제곱이 되겠죠. X년 지나면 X제곱이 되겠죠. 그게 얼마다? 243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거 풀면 돼. 자 그러면 1024를 나눠주면 4분의 3의 X제곱은 1024분의 243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5승이지. 알고 있지? 2의 10승이지. 2의 10승은 2의 제곱의 5승이잖아. 그지? 4의 5승이지. 이 빛이 4니까 4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4의 5승이고 너는 3의 5승이지. 그럼 4분의 3의 몇 승? 5승을 볼 수 있겠네. 밑이 1보다 작지? 부도 방향 어떻게 되나? 바꿔주시면서 x는 5 이상입니다. 최소 몇 년?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위에 거랑 같은 문제지? 매년 또는 필름을 통과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계속 그 비율만큼 곱해지겠죠. x년 지나면 또는 x장 지나면 x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부등식까지 마무리하면서 지수함수와 그 활용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됐지? 자, 조금 쉬었다가 이거 복습하고 쉬었다가 로그 함수와 그 활용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자, 비슷한 점도 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고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복습하도록 합시다.